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담하소 두 번째 게스트. 한 번 촬영에 두 번의 게스트를 모시는 게 처음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오늘 게스트 풍년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게스트 분들이 너무나 좋아서, 예. 그래서 두 번째 게스트 모셨는데요. 우리 초대석의 카이로스 김영남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 선 작가님을 통해서 각 예술계 각 분야의 어떤 좀 뭐랄까 현역이시기도 하시면서 어떤 그때 연출의 어떤 개념들을 이제 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현대 무용계 거두를 모셨습니다. 거장. 대구 무용계. 네, 진짜. 저희가 이분 만나서 우리 음악극 연구회에서 강의할 때 처음 뵀는데 그 강의에서 모든 걸 제가 와 느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뵀어요. 저는 그때 처음 뵀는데 무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대단한 전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현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 대표이고요.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립무용단에 10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나와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안무가 김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현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음악 계통은 그래도 좀 많고 미술은 그래도 볼 수 있는데 무용은 정말 쉽지 않은 장르잖아요. 재밌는 게 예. 같은 분명히 공연 예술 장르긴 한데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음악하는 사람도 가장 조금 어려운 계통이긴 한 것 같아요. 잘 모르고 네. 물론 춤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무용이라는 건 장르로 따지면 되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용이 장르가 굉장히 많고 한데 현대무용이라는 게 어떤 건가, 또 현대무용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계기는 사실 중학교 때 저희 집 앞에 무용학원이 생겼는데 거기 전공 선생님이 현대무용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무용을 하다 보니 현대무용을 전공하게 됐고 물론 발레나 한국무용을 했지만 현대무용의 뭐 어떤 그런 특징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현대무용이 지금 나오는 연예인들, 뭐 가수들 춤추는 게 현대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또 다른 장르로 보고 완전히 있죠. 다른. 네. 그래서 현대무용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때 네. 이 강의 들을 때 한 네. 2시간 이상짜리 분량인데 이거 네, 그죠. 또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네, 근데 이 질문을 굉장히 현대무용 한다고 하면은 많이 듣는데, 그래서 뭐 처음에는 현대무용이 뭐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여러분도 현대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현대음악이나 현대미술도 뭐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현대무용을 이미 접하고 있고 현대춤을 접하고 있고 뭐 미디어나 어떤 여러 가지 매체들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많은 분들이 현대무용을 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무용이다, 이것이 현대무용이다, 어둠침침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무용의 공연에 잘못 가면 어두침침한 곳에 들어가서 알 수도 없는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이상을 잠도 오지 않는 곳에서 견뎌야 하는 고분이 잠도 오지 않는 곳을. 그렇죠. 앞에서 뭐 행해지는 것들이 이제 그 시끄러운 음악과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종류의 작품도 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것이 현대무용이다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 살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더더욱다나 대구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현대춤을, 현대무용을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역시 조금 다른 게
얘기 안에서 포함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또 생각해 보시고 성찰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게 역시 손 작가님이 보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그림 그렸던 김윤경 작가님이시는 그분도 스스로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무엇인가 새로 고찰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사실 그게 예술적으로 발화가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예술 발화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서 그게 발화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역시 어떻게 다 다른데 결국 얘기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무용이 뭔지는 모르겠다. 결론은 현대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특징을 말씀하셔도 이 자리에서 이해하시기는 또 잘 쉽지 힘들 않을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거였어요. 음악은 한마디로 쓸 때 이제 소리의 음을 소재로 삼는다면 무용은 일단 몸을 소재로 삼는 예술이다.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나뉠 수 있다. 예, 그래서 현대무용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현대무용 어렵고, 네,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페라 축제에 네. 무용 오페라 카르멘을 제작하시게 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용 오페라. 예, 무용 오페라도 또 생소하죠. 무용 오페라는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네. 또 무용 오페라라고 하면 뭐 거창한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장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사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무용단이 그 무용단이 오페라를 가지고 현대 무용으로 했는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사실 제가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음악을 하다가 너무 소질이 없어서 무용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오페라를 가지고 사실 오페라의 특징이 뭐 화려한 볼거리 그리고 뭐 배경들 이런 것들인데 그 현대무용으로 만든 오페라에서는 무용수가 그 사람들의 내면도 되고 또 배경도 되고 또 그런 내러티브를 완전히 다 소화하면서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무용과 또 어떤 장르가 결합했는 것인데 그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저도 뭐 저런 작품을 한번 해봐야 보고 싶다 그 정도였었는데 또 어떻게 또 그렇다 보니 계속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오페라 안무도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카르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무용수들이 물론 가수도 나옵니다. 여기서 가수도 나오고 그렇지만 저희가 음악을 사전에 만들어서 무용수들이 이제 그것들을 다 이끌어 나가는 주가 되고 무용수가 주가 되고 물론 카르멘이 그 전에 뭐 연극으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또 오페라로도 물론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인 안무가들 중에서도 카르멘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들이 많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이제 뭐 카르멘이나 도노세나 어떤 특정 인물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특정 인물들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하고 무용수들은 함께 춤을 추면서 그리고 음악도 카르멘에 있는 음악들을 대부분 쓰지만 저희가 작곡했는 음악도 한 30% 정도 현대음악으로 작곡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괴리감을 줄이는 작업도 좀 많이 진행되었고 또 카르멘이 그 스페인을 기반으로 했는 이야기의 중심인데 또 이거를 현대적으로 조금 한국적으로 조금 색채를 띠는 것들로 좀 표현하는데 중안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또 보시는 관객들마다 또 어쨌든 저희는 열심히 또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무용 오페라 카르멘이라는 작업이 다른 게 있었던 걸 가져온 게 아니고 카르멘이라는 이것만 가지고 새롭게 창작하신 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오페라인데 이렇게 음악을 들고 하는 오페라를 처음 하다 보니 네, 좀 실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무용만 두고 보는 게 아니고 네. 형식적인 연출면에서도 엄청난 그렇고 거네요. 음악도 새로 만드셨다고 네. 하니 이거는 완전 다원예술의 극예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내용도 새롭게 만드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정님 말한 또 연결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대구가 지금 난리가 났는지 우리 모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창작, 또 작품의 재창작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르적인 제약의 극복 혹은 확장 이런 것들 계속 모색하고 계세요. 놀라울 정도로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카르멘을 정한 이유는 있을까요? 제가 살짝은 알고 있지만 네, 카르멘은 저도 여러 가지 뭐 오페라, 뭐 그랜드 오페라가 있지만 사실 또 카르멘을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또 거기 이제 곡들이 춤을 추기에 좋은 곡들이 많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 또 들으시면 다 그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음악이 또 다른 오페라는 또 조금 춤을 추기에 음악들이 좀 적합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그런 음악들이 많아서 기대됩니다. 제가 오페라도 무용도 따로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한번 이건 꼭 보고 싶네요. 네, 한번 네, 보러 오십시오. 네, 그러면 언제 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one more time. 네. 댄스 오페라 카르멘 9월 4일 7시 반 그리고 9월 5일 3시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 4일 5일이면 네. 다음 진짜. 네네네. 2주 뒤에 네. 저희 방송 나가고 일주일 정도 뒤. 지금 되게 정말 바쁘실 때 아닙니까? 네, 준비하시느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뛰어앉기 하고 있어가지고 표가 빠르게 나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매진 확정. 네, 표는 맞습니다. 어디서? 아, 표는 뭐 인터파크에 하셔도 되고 오페라하우스에 직접 하셔도 됩니다. 네, 무용 댄스 오페라 카르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댄스 오페라 카르멘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같이 가시죠. 좋다.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작가님이 적어주신 질문인데 되게 어려워요. 질문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지역의 현대무용 활성 예, 지역 현대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뭐 이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무용 처음 이름을 들은 게 아마 몇 년 전에 대구 무용제 연출 감독이셨나 그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전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러면 외국 무용제 협회 쪽에서 축제 같은 것도 만드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신데 대구 지역에서 이런 요 장르 지금 하시는 무용 오페라 댄스 카르멘 말고도 만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가 사실 뭐 유네스코 창의음악 도시라고 하지만 음악도 굉장히 많고 뭐 뮤지컬 그리고 연극도 활성화되었고 한강 이남에서 정말 대구가 진짜 무용도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전국 무용제도 했고 그래서 저희 무용협회가 각 극장마다 연계해가지고 하는 행사들도 많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대구 국제무용제라든지 그런 축제, 현대무용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무용을 찾아보시면은 매달 진짜 무용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극장 여러 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시면 무용 공연 항상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여기서 썰풀이 하나 하고 가면 네. 현대무용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현대무용으로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었어요. 되게 저는 네. 뭐죠? 보고 조금 멘탈이 조금 힘들었던 영화예요. 왜냐하면 아무 설명도 듣지 않고 누가 추천해서 이 영화 한번 볼래 해서 바다에서 봤는데 정말 아무 설명 없이 2시간 정도 보고 약간 와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영화인데 그게 피나였습니다. 피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피나라는 무용수에 대한 얘기고 그 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카페 뮬러였나요? 그 작품이 눈에도 선한데 제가 그 대표님을 만나서 그 음악 창작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피나랑 같이 대구에 있는 나이트 클럽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에서 봤던 저 대단한 것 같은 사람과 대구에서 공연이 끝나고 지금은 꿈꾸는 시어터로 바뀐 앞산 호텔 나이트 클럽을 피나와 함께 전 세계적인 무용가 피나와 함께 가셨던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지금 한 달이 얼마 안 같이 하는 거예요? 갔지만 네. 네. 피나바오시 님께서도 춤을 추셨습니다. 대구는 이런 곳입니다. 피나와 맞습니다. 씨가 와서 춤을 췄던 우리 함께 다 같이 춤을 보러 가야 됩니다. 피나와 씨 로건이 대구에 기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함께 추셨던 김영남 대표님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었어. 그거 있죠. 케빈 베이컨. 그거 한 달이 아까. 끝나서 우리는 한 달이 만에.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피나 오씨랑 같이 술자리 했다는 거잖아요. 역시 대구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네, 썰풀이 하나 하고 가고요.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9월달에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잠시 쉬시고 난 뒤에 뭐 올해 또 다른 계획은 조금 있으십니까? 네, 저 뭐 작년에 했던 공연 뭐 다시 지원받아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겨울에는 소극장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나바 씨와 함께 했던 우리 김영란 선생님의 공연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대담한을 통해서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 제가 이거 궁금한데 카이로스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기독교라서 또 그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간의 신이에요. 그 시간의 신이라서 그 머리가 앞에만 세 가닥이 있고 대머리인데 그 기회의 신. 네, 기회의 네, 신. 네. 네, 그래가지고 달려갈 때 눈을 번쩍 뜨고 있어야지 앞에 앞머리를 딱 잡아야지 기회를 딱 잡을 수 있지. 이미 지나가면 뒤에 머리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신발에 날개 달려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무용단체죠. 네. 무용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김용남 대표님의 작품들을 올해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이로스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구 네, 카이로스? 네,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로 카이로스 검색하시면 댄스 쉬울 컴퍼니. 것 같습니다. 혹시 인스타나 이런 것도? 인스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페이스북만 하는데도 이게 시간이 좀 그죠. 많이 뺏기더라고요. 아, 이해됩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네. 인스타 없으면 못 사는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담하수 출연 소감과 마지막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도 대담하수 많이 봤는데 오늘은 참 즐겁네요. 이렇게 아, 분위기가 또 방송은 되게- 지루했다? 네네네. 하기 애한 줄 몰랐는데 또 너무 즐겁게 잘 했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스 김영남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정말 오늘 유쾌한 분 두 분 모시고 유쾌한 네. 분위기에서 이걸 끝내고 싶긴 한데 지금 요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영상 한번 1분이나 2분 정도 좀 잘라서 요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대고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저는 여기에 그 안정업 공항 관리하는 소장이다. 아니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이동해야지. 바로 주차하면서 오면은. 처음이야 여기가? 제가 언제 왔었나요? 처음이야. 사진 찍은 날이 있는데 처음이야. 그래. 매주 여기서 공연하시는 거 알고. 네, 보셨죠? 아, 이게 정말 공분을 자아내는 영상이었는데, 이게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밤에 올라와서, 밤사이 한 10,000건, 10만 건까지 이렇게 조회수가 올 정도로 이게 큰 이슈가 됐었고,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게 전국에 거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화가 났었는데, 일단 그 사건 그 이유를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울주군의 우리 당 의원님한테 연락드렸거든요. 그 문화체육 쪽 담당하신 상임위원장님한테 그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고, 그날 저녁에 바로 울주군 뭐 군수까지 이걸 알게 돼서 빠르게 조치는 취했더라고요. 아까 그 행패를 부리신 그 담당자가 뭐, 보셨죠? 보기엔 자기가 거기 뭐, 관리소장이라고 사기를 쳤는데 그냥 외주였답니다. 그 외주업체에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을 이제 자르시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서 행패를 당하신 예술가께서 잘 마무리됐다는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끝나면 저는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한 사람의 또 잘못인 것처럼 해서 그 사람 하나 자를 끝이 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맞습니다. 안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제 핵심은 뭐냐면
이 일을 기획한 기획자의 문제입니다. 뭐 물주군 뭐 아마 이 일들을 제대로 안 해오신 뭐 공무원께서 이걸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공연을 맡겨놓고 가장 좋은 것은 담당자가 반드시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담당자 위치가 또 공무원들도 또 너무 많은 노동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게 담당자까지 위치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연락 체계를 반드시 발휘해야 되죠. 거기 관리소장 그리고 용역업체 대표한테 그리고 용역업체 대표는 그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허가받고 하는 허가는 혹은 요청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지금 또 누가 지겠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예술가라서 많이 겪은 일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수위는 아니었지만 공연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막 항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돼요. 무슨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 허가받고 하는 공연이었고 페이까지 지불받으면서 하는 공연인데도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문제가 있느냐 무슨 행패를 부리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죄를 짓는 것 마냥 하는 이 문화는 정말 근본적으로 좀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걸 가기 위해서는 기획자들의 태도가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당했거든요. 어떻게 기획자가 거기에 공연이 진행된 장소에 문제들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던지냐는 얘기죠. 저희 공연자들은 공연을 할 때는 조금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옷을 벗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공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놔요. 굉장히 영어로 하면 벌러러블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받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해진 상태에서 그런 대접을, 그런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빨가벗은 상태로 사람들한테 내놔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죠. 소위 말하면 뭐 과한 얘기로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전국에 계신 모든 예술 행정가들, 기획자들한테 부탁드려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 가치에 대한 조금의 책임을 져주시고 조금의 대접을 해주세요.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이 울주군 사태를 이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만간 울주군 그 의원님만 만나러 가려고요. 계획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좋았던 점은 그 영상에서 마지막에 시민 한 분 나오셔가지고, 네, 멋있게. 너무, 저도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칼라불 축제에서 끝나고 너무 아쉬워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 수백 명이 모여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무원 오시더만 그만두라고, 저기 아파트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갑자기 노 신사분이 오시더만, 아니 공연 안 들을 권리만 걸리고 공연을 볼 권리는 권리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해서 박수가 막 탁 터졌어요. 그래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그랬고 그 영상을 보는데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민적인 공연 관람 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바꾸지 않겠나, 네. 결국에는. 그렇게 믿고 가야 되겠죠. 네. 대담아서 8월 우리 두 번째 방송 뭐 두서없었습니다. 제 생각이 두서없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편집을 잘 해주실 거다. 네, 바쁘신 감독님. 아니 우리는 누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없는 거를 또 그 감독님이 편집을 잘 해주시. 감독님 그거 뮤직비디오 촬영 잘 되고 있어요. 뜬금없이 진짜 무섭네. 지금 예, 우리 광고 하나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 다음에 꼭 돌리면 되겠다. 예, 우리 광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면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전망대가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면서 날씨가 조금 더운데 저희가 한 저녁 7시가 보니까 생각보다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전경이 좋더라고요. 네, 전경도 지금이 정말 좋습니다. 구름 없을 때. 지금 장마가 끝난 지금이 덥지만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꼭대기에 에어컨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 맞을 수 있으니까 잠깐은 한번 다녀오시고, 며칠 뒤면 아마 우리 대담하소 감독님이 만든 앞산 해넘이 전망대를 주제로 한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그때 함께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하소 8월달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이리 오너라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토련님 부끄러워, 어찌 업고 논단 말씀이요.
얹어봐라. 네가 내 어깨에 손만 얹어도 즐거움 있으니 한 번 올려보아라. 아이고 아이고 도련님도 참 한 번 올려보아라. 이리 오너라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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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 리듬에 몸을 맡겨. 두 다리가 한 스텝 뛰어 원, 투, 쓰리, 포.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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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 리듬에 몸을 맡겨. 이 밤이 나도록 사랑하러 놀아보세. 내 몸이 자꾸 끌려